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한인수입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경영과 예술의 융합, 경영 미학의 세계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과 감성이 점점 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술이 그럼 어떻게 경영에 융합되어져서 새로운 전략과 조직 문화, 그리고 브랜드 철학을 만들어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총 9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때 경영과 예술의 융합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영과 예술 융합의 정의와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술경영학과 경영미학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융합의 그 방향을 먼저 이해하고 경영미학의 정의와 또 이론적인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영미학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4가지 유형으로 소개해 드리고 이 융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그런 발전이 왔는지 역사적 흐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국내와 또 해외의 사례도 살펴보고 경영과 예술의 융합이 가져오는 효과들도 분석한 후에 마지막으로 미래의 방향성과 또 확장 가능성까지 여러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경영과 예술의 융합인가? 여러분, 우린 지금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영의 기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만큼 새로운 사고방식, 특히 창의력과 감성이 요구되고 있죠. 기업은 이제 단순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고객과 감성적으로 연결되고 또 직원들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의미와 경험을 제공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감성, 창의성,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상상력, 표현력, 감성의 총체로 기능해 왔죠. 그럼 이제 그것을 경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도, 이것이 바로 경영 미학입니다. 경영과 예술 융합이란 무엇일까요? 경영과 예술의 융합은 단순하게 예술가를 초청해서 이벤트를 여는 건 아닙니다. 이질적인 두 분야, 다시 말해서 전략과 효율 중심의 경영, 그리고 표현과 감성 중심의 예술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조직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만들어내는 본질적 혁신의 시도인 것입니다. 이 융합은 전략과 감성, 분석과 창의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공학적 융합이 기능성과 구조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면 경영과 예술의 융합은 감성 중심의 몰입 경험과 상징적 가치 형성을 통해서 조직을 좀 더 인간적이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융합의 2가지 대표적 방향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술경영학입니다. 예술경영학은 예술단체나 문화기관이 경영학의 기법을 도입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고자 하는 접근법입니다. 공연장, 미술관, 지역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관객 개발, 또 티켓 판매 전략, 브랜드 마케팅, 또 기획 운영, 기타 이런 곳에서 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룰 경영 미학은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기업이 예술의 감성과 철학, 창의성과 표현 방식을 경영에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 조직 개발, 리더십 훈련, 고객 경험 설계 같은 경영의 전반에 예술을 스며들게 하고 조직은 보다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화면에 나와 있는 표처럼 두 접근은 중심 목적, 적용 대상, 기대 효과, 예술과의 역할 등 여러 측면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런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경영미학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영미학이란 예술의 감성과 미학적 관점을 기업 경영에 적용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우리가 경영미학이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경영은 합리성과 분석, 효율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업은 그 이상의 가치를 요구받고 있죠. 즉, 고객의 감정을 자극하고 구성원의 몰입을 유도하고 또 브랜드의 정체성을 부여시켜야만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영은 이제 감성, 몰입, 미학을 새로운 언어로 삼기 시작했죠. 경영미학은 조직의 전략, 또 공간, 리더십, 마케팅, 이 모든 전반에 예술적 사고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창의성과 감성에서 찾고자 하는 경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미학의 4가지 실천 유형입니다. 경영미학은 실제로 이 4가지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메세나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기업이 예술단체나 예술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것이 메세나입니다. 전통적인 기부, 전시 후원, 공연 스폰십, 이런 것들이 여기 메세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세나 단계에서는 예술은 기업 안이 아닌 기업 외부에 있고 또 간접적으로만 작용합니다. 두 번째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기업이 예술가와 협업을 해서 기업의 제품, 또 광고, 공간, 이런 여러 가지 등을 함께 기획하는 방식이죠. 예술가의 상상력과 기업의 자원이 만나서 브랜드 감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그 사례로 루이비통이 아티스트와 협업해서 제품을 만든다든가 현대카드에서 컬처 프로젝트 등을 하는 것들이 모두 이 콜라보레이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예술적 개입입니다. 예술가가 단순한 외부 협력자가 아니라 조직 내부에 직접 들어와서 일시적 혹은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예술적 개입이죠. 워크숍, 또 공동 창작, 또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예술가가 참여하고 이 참여를 통해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감성적인 통찰과 또 창의적인 시각 전환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예술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학적 경영입니다. 미학적 경영은 가장 심화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가치와 철학을 경영의 전반의 철학과 운영 방식 안에 통합하는 것이 미학적 경영이죠. 기업의 아이덴티티, 또 리더십, 고객의 경험, 업무 방식까지 이 모든 과정에 예술의 사고방식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미학적 경영입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예술적 지향성이나 또 예술적 가치화가 이 미학적 경영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기업인 애플, 디즈니, 하이브 등의 기업들이 이 미학적 경영을 실천해 가고 있는 기업이죠. 이 네 가지 단계는 단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이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병행되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영미학의 역사적 발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과 예술의 융합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실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스폰서나 아, 메세나로 시작됐죠. 후원으로 시작됐던 것이 초기 단계입니다. 기업이 예술 단체나 예술가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거나 또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메세나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예술은 여전히 기업 외부에 있고 기업은 수동적 후원자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예술이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초기 단계 이 메세나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예술과 기업이 처음 접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출발점인 거죠. 경영미학의 역사적인 발전 두 번째 단계는 사회공헌형 융합입니다. 기업은 예술을 통해 단순한 이미지 개선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교육이라든가 또 지역문화재단과 협력한 커뮤니티 아트, 그 밖에도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과 같이 기업이 예술을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과 결합하여 보다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 단계에서도 예술은 여전히 조직 외부에 있지만 기업은 예술을 통해 사회와의 감성적 연결을 실현하면서 브랜드 신뢰도와 또 사회적 책임 이미지를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발전 세 번째,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 콜라보레이션 단계에서는 기업과 예술이 전략적 협업자 관계로 발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술은 이제 더 이상 후원이나 이미지 개선 수단이 아니고 브랜드 정체성 형성과 또 차별화 전략의 핵심 자원이 된다는 겁니다. 기업은 예술가와 함께 제품 디자인을 기획하고 광고의 감성적 메시지를 담고 공간과 패키지에 스토리를 부여합니다. 이 모든 작업이 바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루이비통이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 제품을 만들고 스타벅스가 아티스트와 콜라보 굿즈를 만들고 또 현대카드가 문화 프로그램이나 또 브랜드 아트워크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이 콜라보레이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예술은 기업 내부로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기획과 브랜딩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전략 자원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영미학의 역사적 발전 마지막 예술적 개입입니다. 이 네 번째 경영미학의 발전 단계.
바로 예술적 개입이죠. 이 단계에서는 예술가가 단순한 어떤 협업자나 후원 대상은 아니고 조직 내부에 직접 들어가서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예술적 개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연극, 미술, 음악, 글쓰기,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조직원들 안에서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든가 또 직무 몰입들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예술적 감각으로 촉진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직 문화를 감성적 비판적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예술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술가는 이 과정에서 외부인이 아닙니다. 조직의 문제를 조직 안에 조직원으로서 감성적으로 비틀어주는 어떤 창의적 교란자이고 또 촉진자가 되는 거죠. 또 독일의 안탈은 이런 예술적 개입이 감정적 환기나 또 조직 전환의 불씨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영미학의 역사적 발전, 예술 지향성. 이 단계에서는 예술이 단지 프로젝트나 이벤트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예술을 지향하는 정체성과 철학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예술 지향성이라고 부르고 또 조직은 전반적으로 예술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조직의 리더십이 창의성, 공감,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회의나 소통 방식, 또 업무 공간 디자인이 예술적 사고를 반영하고 고객 경험, 또 서비스 흐름, 브랜딩 역시 감성 중심으로 재설계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조직의 문화와 사고방식 자체가 예술화되거나 예술적 감수성이 내장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술 지향성은 기업의 장기적인 브랜드 정체성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미학의 역사적 발전, 예술의 가치화.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술적 가치화라는 거. 이 단계는 경영미학이 가장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 조직의 철학, 정체성, 제품, 브랜드, 고객 경험 모든 전반에 본질적인 가치로 내재화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가격 구조에 예술적 희소성과 또 감성적 의미가 반영되는 단계가 예술의 가치화 단계죠. 소비자는 기능보다 브랜드의 세계관과 또 미학적 경험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예술적 가치화는 기업의 ESG 경영, 또 사회적 브랜드 자산, 조직 구성원의 자기 표현과 몰입, 좀 더 나가서 조직의 존재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경영 미학이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철학적 정체성으로 작동되는 단계가 예술의 가치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영미학의 사례 연구로 브랜드와 예술의 융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서 경영미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첫 번째가 브랜드와 예술의 융합 사례입니다. 이 첫 번째 기업 사례가 루이비통 사례인데, 루이비통은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협업해서 가방, 액세서리, 그다음에 전시나 그다음에 매장 디자인, 이 모든 전반적인 모든 거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브랜드를 결합한 전략적 콜라보레이션을 실현했습니다. 고객은 단순하게 가방을 사는 게 아니죠.
예술과 연결된 경험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사례가 스타벅스 사례입니다. 스타벅스는 단순하게 커피만을 마시는 커피숍이 아닌 거죠. 공간 디자인, 또 음악, 향기, 문화, 이벤트, 그 다음에 각각의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 스타벅스 안에 다 녹아 넣어서 이것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문화적 감성을 자극하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 주죠. 매장은 하나의 예술적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고객은 브랜드의 세계관에 몰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예술은 브랜드 감성과 기억을 형성하는데 강력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미학의 사례에서 기술과 예술의 융합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융합 모델. 여기서는 기술 사업이 어떻게 경영미학을 실현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 첫 번째 사례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디자인을 기업 철학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제품은 미니멀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도록 디자인하고 패키지, 웹사이트, 광고, 매장, 기타 등등 브랜드 전반에 신비적 경험을 심어준 거죠. 기술은 예술을 담는 그릇이 됐고 또 소비자는 애플을 기능이 아닌 감성으로 소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 사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슨입니다. 단순하게 다이슨은 가전제품 브랜드가 아니죠. 제품의 구조와 성능은 물론이고 조형성, 소재, 감각, 브랜드, 스토리까지 기술의 논리성과 예술의 미학성을 아주 완벽하게 융합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흡입력보다는 조형미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이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기술과 예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영미학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미학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관점에서의 융합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경영미학의 기업 관점의 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조직 내부 혁신 및 창의성 증대입니다. 예술은 조직 안에서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구성원들 간의 소통 방식을 보다 감성적으로 변화시켜서 팀워크와 몰입도를 높이죠. 두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차별화입니다. 예술을 접목한 브랜드는 감성과 스토리를 갖게 되죠. 이렇게 감성과 스토리를 갖게 된 브랜드는 기능 중심의 브랜드와는 다르게 다른 기억에 남는 브랜드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 경쟁력 향상 및 고객 기반 확대입니다. 감성적 공감과 몰입은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또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해주죠. 네 번째,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단기 성과를 넘어서 기업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예술적으로 내러티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철학과 문화적 자산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경영미학은 단순하게 감성의 장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그 핵심 전략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융합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미학이 기업의 밖에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지역사회 발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기업이 예술을 통해서 지역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또 지역 주민과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두 번째, 문화적 가치의 확산에도 예술이 기여합니다. 예술은 보편적 언어입니다. 경영과 예술이 융합될 때 기업은 문화 콘텐츠의 생산자로서 사회 전반에 예술의 가치를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통합과 포용을 증진시킵니다. 예술은 사회적 경계를 허물고 또 세대 간, 계층 간, 문화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네 번째로 정신건강 및 정서적 공감 제고에 긍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고객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감성적 위로와 치유의 효과를 제공하죠. 마지막으로 예술은 환경 지속 가능성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예술을 통해 환경 문제를 감성적으로 알리고 또 브랜드를 통해서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미학은 사회적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영미학이 실제 조직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예술가와의 관계, 또 중개자의 역할, 조직 내부의 수용성, 이런 핵심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술가와의 관계입니다. 예술가를 단순한 외주 파트너가 아니고 조직 변화의 촉진자이다, 또 창의적 동반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신뢰와 자율성, 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예술가는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조직과 예술가 사이에는 반드시 문화 기획자나 퍼실리테이터 같은 중간 조율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간 조율자는 예술과 경영의 언어를 서로 통역하고 프로젝트의 흐름과 과정을 설계하면서 융합의 성공을 돕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조직 내부의 수용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예술을 쓸모없는 장식으로 보지 않고 전략적 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리더의 감성적 철학과 구성원의 개방성은 경영 미학이 뿌리낼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미래 경영과 예술 융합의 영향.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융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AI, 메타버스, NFT, XR, 이런 것들이 기술과 예술이 결합하면서 감성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고객 경험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제 제품보다 철학을 팔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예술은 조직이 전하고자 하는 비전과 가치를 공감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예술 경험과 소비자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비자는 브랜드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예술적 경험을 함께 만드는 공동 창작자가 되어갑니다. 이는 팬덤, 커뮤니티, 아트, 커머스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협업과 문화 다양성 확대가 경영과 예술 융합과 접목될 것입니다. 예술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기업은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예술가와 협력하고 협업해서 문화적 포용성과 세계관을 브랜드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새로운 융합 산업의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육, 또 복지, 도시 디자인, 의료, 관광, 여러 가지 많은 분야들이 예술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경영과 예술의 융합은 이런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경영과 예술이 만났을 때 조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영은 이제 감성을 품어야 하고 예술은 이제 조직 전략과 만나야 할 시점입니다. 경영 미학은 단지 트렌드가 아니고 조직이 더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존재로 나가기 위한 미래 전략의 핵심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